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프리URP 하실 고등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 저의 경험도 나누고 조언도 해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한 이수연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 석박통합 과정에 1년 차로 있고요. 저희 PPT 제목을 그래서 멋있고 재밌게 연구하기, 이제 줄여서 멋재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석박통합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초짜 연구자의 조언, 이제 괄호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보단 선배인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 제 이름은 다시 이수연이고요. 대전 동신과학고를 졸업했고 카이스트 학부를 주전공 화학, 부전공 생명과학으로 졸업을 했고요. 작년 8월부터 카이스트 화학과의 최인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주제를 잡는 거, 그리고 선행 연구 조사하는 거,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 글을 쓰는 과정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제 잡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우선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최신 논문, 기사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최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제일 공신력 있고 좋은 거지만 읽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한다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근에 트렌디한 연구들을 이제 국문 기사로 많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더 감을 잡기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실험실이 뭐 복잡한 실험 같은 거에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작한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막 실험을 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본래 실험보다 훨씬 간략하게 다 수정을 해놓으셨거나 하는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과학고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1기여가지고 저희 실험실이 그렇게 여건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막 논문 이런 거를 읽고 실험을 하기에는 제가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 같은 걸 기반으로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실험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사 많이 보는 것 혹은 교육 자료 많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기록해서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 친근한 주제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궁금증이나 이거 연구해볼 할까?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뒤에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노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뭐 핸드폰,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엔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그 노트를 긁고 다니면서 메모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메모장 이런 거 편하게 켜서 거기에 기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 모티브를 잡았다 한다면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작은 아이디어였던 것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더 커다란 걸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는 이 파트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파트는 내가 자신이 없어. 하면은 이제 그 파트를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또 함께 협력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낸 아이디어니까 뭐 나 혼자 무슨 공을 다 차지하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과 이야기 많이 하면서 협력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을 이제 밑에 써놓은 것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뭐에 대해서 땡땡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기, 뭐 땡땡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주제를 잡다 보면은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되고 그냥 뭔가 난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학적인 연구로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가설을 썼고 어떤 가설을 수립을 해서 면역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겠다, 검증하겠다. 아니면 혹은 어떤 기존의 것보다 나은 물건 혹은 뭐 기술 같은 걸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제 고등학교 때 경험에 의한 건데 실험 여건을 고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 보면은 뭔가 되게 거창하고 이름도 막 영어로 막 복잡하고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막 호기심이 그쪽으로 막 생길 수 있고 저도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저는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창한 실험 계획보다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험 여건을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학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대학원생이고 연구실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험실마다 다 주어진 장비도 다르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나중이 돼도 내가 하고 싶은, 관심이 간다고 모든 주제를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실험 여건을 하면서 실험 계획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조그만한 보라색 노트 들고 다니면서 썼던 실험 아이디어 노트? 그리고 뭐 저기에는 그냥 아이디어 말고도 제가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다양한 것과 그냥 궁금한 것들? 이런 것도 막 적혀있는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아이디어 위주로 몇 가지 갖고 와봤는데, 이게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뭐 학교에 과학 전람회라던가 뭐 연구 대회 이런 거에 냈던 주제들이고, 가운데 게 제가 뭐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봐도 좀 재밌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제 저 연구의 모티브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을 때, 산소 분자가 총 4개 붙을 수 있는데, 산소 분자가 1개 붙을 때는 조금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개 붙고 나면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나머지 3개의 산소들은 비교적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 농도에 따른 이제 헤모글로빈 포화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S자형 곡선이 나오는다. 이런 걸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급식이 맛없는 것을 급식이 맛없는 수치화를 해서 그것을 X축으로 잡고 이제 Y축을 그래서 급식 안 먹고 매점이나 밖에 튀어가지고 밥 먹는 애들 이런 걸 이제 Y축으로 잡았을 때 이게 급식이 일정 수준이라서 맛없어졌을 때 한 명이 나간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꽂아가지고 같이 나가니까 저는 S자형 곡선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냥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놨던 아이디어인데 다시 봐도 그냥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그냥 되게 밀접한데 재밌는 주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트 갖고 다니고 필기하고 아이디어 생각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적어두는 습관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제를 어느 정도 이상 생각을 했다. 이러면 이제 천행 연구를 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검색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물론 당연히 자료의 공신력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논문 검색이 가장 검증된 그리고 이제 동료 과학자들한테 다 검증된 지식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영어로 검색하는 게 편한데요. 근데 여기에 단점은 모든 논문이 무료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뭐 학교에서 결제된 시스템 이런 게 없다면 돈이 들고 꽤 많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니까 일단 읽기가 어렵다. 내용도 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제 실험 기구 이런 것도 다 찾아봐야 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돈 든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최근에는 이제 오픈소스 논문을 되게 다양한 출판사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참 써주시면은 오픈소스 논문 같은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잘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 방법을 검색하고 싶으면은 뭐 메서돌로지 아니면은 뭐 프로토콜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면은 실험 방법을 바로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때 실험 방법을 알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냅다 내가 원하는 걸 막 찾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 다양한 논문이 나오지만 뭐 딱히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불친절한 것도 한 논문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잘 잡아서 검색을 하면은 더 원하는 걸 바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접하는 분야는 리뷰 논문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리뷰 논문은 영어 이런 공식 저널 출판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협회들이 내는 국문 리뷰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문 리뷰 논문을 처음에 읽고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뭐 모국어다 보니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논문을 첫 리뷰 논문을 읽고 나면은 리뷰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다 조금씩 요약해가지고 거대한 독후감을 하나 만든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논문들이 레퍼런스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논문을 읽다가 이 연구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흥미로운데 하면은 해당되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 논문을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문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 쳐놓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써놓은 것인데 자료의 공신력을 꼭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다양한 제 주위에 다른 친구들 경험도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나무위키를 레퍼런스로 쓴 친구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저도 들어서 나무위키는 절대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 플랫폼? 그런 지식이고요. 그것을 이제 내가 과학 연구하는데 레퍼런스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이제 블로그는 이제 그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 정리해서 적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서 레퍼런스로 쓰시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정의를 보는 정도는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위키피디아에 달려있는 또 그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뷰 논문을 보고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거기에 또 레퍼런스 참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제가 관심 가서 검색한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Semi-Artificial Photosynthesis 관련된 그러니까 반인공적인 광합성에 관련된 리뷰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레퍼런스를 타고 들어가는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서 논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네이처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리뷰 아티클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뷰 논문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안에는 거의 리뷰 논문들만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Semi-Artificial Photosynthesis에 관한 리뷰 논문을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뒤에 논문 읽는 법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초록 그리고 메인 해서 여기 다양한 피겨들과 다양한 소 제목들로 이루어진 이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논문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어떤 소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더 가까운지, 내가 생각한 그 연구 주제랑 더 가까운지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논문을 쫙 읽다가, 이거,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Semi-Artificial Photosynthesis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규어가 나온 이 논문이 뭘까?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피규어 3의 B. 그래서 여기 보면은 89번, 90번. 그러면은 이걸 눌러보면 이 레퍼런스 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창에 뭐 89번 논문을 봐야지 하면은 이제 이 89번 논문을 이제 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9번 논문 같은 경우에도 사이언스에 올라온 되게 뭐 유명한 논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또 읽으면서 이 식물의 광합성 효율을 높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 뭐 예를 들어 또 흥미가 가요. 그러면 또 이 8번 레퍼런스로 또 이동해서 이 8번 레퍼런스를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이거는 제가 이미 읽고 온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관심 있었던 논문 위주로 봤고 어쩌다 보니까 되게 다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 저널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뷰 논문은 이제 가장 커다란 일종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차근차근히 좁혀나가면서 레퍼런스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제 한쪽으로 깊게 파고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천연 연구를 조사할 때 있으면 참고하면 좋을 점,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전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는 논문을 많이 읽었으니까 논문을 읽는 법이 뭐가 특별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저를 생각해보면 논문을 많이 안 읽어보고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서 논문을 읽는 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